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진행할 때 굉장히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런가요? 실제로 궁금한 거 제가 실시간으로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전화는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근로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네네. 아예 모르고 사시면 더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실직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는 게 바로 실업급여에 해당을 하는 제도고요. 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서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요. 이는 실직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촉진해달라는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길게는 270일 범위 내면 거의 한 9개월 정도? 네네. 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실업급여의 수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의 근로시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근로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만둘 의지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회사가 뭐 망했든 음. 회사가 뭐 다른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든 어떤 네네. 이유에서든 그만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면 이것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내 의지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을 하시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내가 거고요. 이 회사랑 맞지 않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네. 굳이 하실 하면은 필요는 잘 실업급여 못 없고요. 받으니까. 일단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사업장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통근이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된 경우, 그리고 동거 어. 가족 부모의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휴직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아. 케이스. 그리고 심신장애가 발생하여서 업무 수행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의사소견서가 있든지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자발적이어도 가능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내가 회사를 관뒀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네네. 예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사업장이 이전을 해서 너무 멀리 있으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들. 그렇죠. 예, 이 예시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 혜택을 함께 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하네요. 신청은 어때요? 복잡하진 않나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가 있고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아무 때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으로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월 1회 고용센터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을 받고, 광역구직 활동비는 광역구직 활동이 끝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면 어떡해요?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무 가입이기 의무 때문에. 가입이기 때문에 네네. 하시지 않으면 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불법에 네네.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네네.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직급여 같은 케이스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금액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급여일 수만큼 지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2년을 일한 경우에는 소정급여 일수가 150일로 산정이 됩니다. 본인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150일 동안 지급을 받게 되고요. 이때 구직급여는 일일 최대가 6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현재 지급 일수가 뭐 120일 정도가 되는 거고요. 최대 일수가 10년 이상 근로한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이면은 270일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수당으로는 뭐 취업 촉진 수당 중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 뭐 상병 급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음. 상병급여 이것도 표현이 좀 생소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네. 그 수급 자격자가 질병 부상으로 구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출산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구직급여액과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병급여의 청구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2주 이내에 증명서를 청구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출산 같은 경우에는 45일이 경과한 이후 2주 이내에 증명서를 청구하시면은 청구가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네. 네. 또 여기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어, 뭐 부상이나 뭐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이제 이직하게 되면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질병 등이 완치가 되어서 구직 활동을 시작할 때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음. 연기 연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 네, 뭐 이런 것도 또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일찍 재취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맞습니다. 거예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 날의 전날 기준으로 자녀 소정 급여 일수가 50%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지급된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가 50% 남아야 되는 경우 외에도 별도로 12개월 이상을 단절 없이 계속 일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다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이전에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음. 아까 길게는 270일까지도 네네.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버티고 버티다가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습니다. 만들어진 예,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만 이 실업급여를 받을 네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의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원래는 받을 수가 없죠. 원래는 받을 수가 없는데 자영업자들도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부분이 50인 사장님이죠. 미만이신 분들이 네네, 그렇죠. 많죠. 대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하나여 고용보험에 본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뭔가 가입해야 되는 게 많네요. 네네. 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사실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업급여 지급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나요? 네. 그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구직급여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년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 기준 보수 중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 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음.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이후에 매출 감소, 천재지변, 건강 악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똑같이 120일에서 이때는 270일까지는 아니고요. 210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자영업자인 분들은 내 사업장이 어떻게 문을 닫게 됐어요. 네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가입했잖아요. 네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래도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구인구직을 해야만 되는군요. 똑같이. 코로 다른 네네. 업장을 오픈하기 전까지인가요? 아니면은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재창업을 하시던 새로운 사업을 하시지 구직이라는 거는 내가 잘 안 근로자로 들어간다는 하시니까. 얘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구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음. 그 케이스를 겨냥해서 만든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최근은 더욱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네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쪽의 면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저도 어, 자영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때 그 직원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음. 되셔가지고 저도 빨리 직원분을 채용하고 싶어서 네네. 구인구직을 많이 냈는데 오신 분 중에 이제 어떤 한 음. 분이 그 눈빛에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업무입니다 하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저 여기 구인구직 활동을 하러 왔다라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네네네.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이렇게 좀 음. 해달라. 음. 그래서 저는 안 해줬어요. 네네. 얄미워가지고. 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악용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지금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임금 등을 허위로 높게 신고를 해서 부정수급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이 되고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가 되고 뭐 최대 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가장 힘들 때 정부가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제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노래 듣기 전에 OX 퀴즈를 풀고 갈게요. 네. 세무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퀴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죠. 아,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OX 퀴즈를 내어드렸는데 1809님께서는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음, 실업급여 내용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처음 라디오 문자 남겨요. 오늘 화요일 프로가 제일 좋습니다. 첫 역사적인 경험에 날이네요. 네. 마음이 바로 이렇게 바뀌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OX 퀴즈를 드렸잖아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가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never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세무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덜어 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어떤 경우였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된 경우, 가족이나 부모의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심신장애가 발생해서 업무 수행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실업급여 코로나19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네네. 오늘 배웠던 내용 토대로 잘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해가 바뀌면서 자,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네네. 합니다. 세법의 변화가 좀 생겼잖아요. 네네.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비 네네. 세액공제가 확대됐다면서요? 네. 그 의료비 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실 때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을 합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썼을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지출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즉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이 음, 중에서 난임 시술비라든지 선천성 이상 아이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되는데 기존에 15%, 난임 경우는 20%였는데요. 난임의 경우에는 20%에서 30%로 확대가 되고요. 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기존에는 다른 의료비와 동일하게 15%를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0%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난임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네네. 불임인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음, 근데 또 이게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비싼데 그래도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20에서 30%로 올라갔으니까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네네.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큰 변화가 있었죠.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세법이 변화가 되면은 1월 1일자로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국민의 여러 가지 정서가 반영이 되어서 2021년도 12월 17일까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 가액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르게 이제 변동이 되는 거는 2021년도 12월 18일부터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금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새롭게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생겼다던데요. 그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급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이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률이 9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를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비로소 201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음,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음.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건당 발급 건당 200원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어요. 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았거든요. 네네. 엄청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2022년 현재입니다.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 1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부터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NFT 등 음,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2023년 네네. 1월, 3년. 2023년부터 네네. 되는 거죠. 자동차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5%가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1.5% 인하했습니다. 음, 3.5%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 차량 가액의 1.5%가 감소되는 부분인 거죠. 네네네. 2022년 6월 말까지입니다. 6개월 남았죠. 빨리 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사실 분은 이 안에 사면은 네. 그 출고가의 5% 부과되는 세금을 3.5만 내면 됩니다. 네네. 올해 달라지는 세법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언제든지 세무클리닉에 세금에 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원 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